타짜에서 아기가 고니한테 하는 말 있죠. 그래갖고 인건비나 나오겠어? 네, 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가 양지호입니다. 오늘은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1인 지식기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책 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파는 사람 입장이 되어라, 소비자에서 이제 생산자로 넘어와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있죠. 그 책에서도 생산자 입장에 서라 하는 얘기 아마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로 넘어와야 된다, 즉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 아실 텐데요. 뭐 잘 알아요. 그럼 팔아야겠다. 그러면 팔아야겠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럼 뭘 팔아야 되나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상품을 팔아야겠죠.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상품을 팔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상품, 내가 뭘 팔아야 할지,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지 그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으로는 이제 내가 그 만든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건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파는 건 다음 얘기고, 일단 뭘 팔지, 팔 거부터 일단 거리를 만들어야겠죠. 뭘 팔지부터 결정을 해볼게요. 뭘 파는지 아는 것, 뭘 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상품화하는 그 기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아이템을 찾는 법, 어떤 상품을 팔지 찾는 거, 그 다음에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 상품을 만드는 거,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가 그 상품을 파는 거, 요 세 가지, 찾기, 만들기, 팔기, 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찾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들, 자기 분야를 찾는 법, 전문가가 되는 법,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부분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팔기는 다음에 하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만들기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이제 갖다 팔면 되는데, 1인 지식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싼 값에 떼다가 비싸게 파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1인 지식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1차 생산자가 되면 좋은데, 2차 생산자,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 요거는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걸 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은. 물론 조그맣게 이렇게 사서 100원에 사서 110원에 팔고 150원에 사서 200원에 팔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물건이 5만원짜리예요. 근데 100개를 사야 돼. 그러면은 500만원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물건 사서 제가 6만원에 팔면 100만원 남겠죠. 문제는 그 50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투자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1인 지식기업가에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100원짜리 100개, 만원짜리 해가지고 100원짜리를 110원에 판다. 100원짜리 100개 팔아봐야 만원 남아요. 타짜에서 아기가 고니한테 하는 말 있죠. 그래갖고 인건비나 나오겠어? 그래서 진짜 인건비나 나오겠냐고요, 그게. 100개 파는데 1분씩만 팔아도 1시간 40분인데 1인 지식기업가는 사실 그런 과정은 별로 맞지가 않아요.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니 이런 것들 많아가지고 물건 떼다 파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금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사실이고요. 아예 땡전 한 푼 없는 우리 지식기업가 같은 경우는 지식하고 내 몸뚱아리가 입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물론 그 단계가 되면 편하게 돈 벌 수 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1차 생산자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1차 생산자가 되는, 즉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상품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상품을 만드는 재료들이 1인 지식기업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물건을 가져가 가공을 해서 파는 그 가공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식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유익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게 1인 지식기업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무자본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자본은 무슨 무자본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물론 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무자본이 맞습니다만, 엄연히 그거는 지식이라는 자본이, 지식 자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 자본을 이제 상품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식 자본을 상품화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책입니다. 책. 여러분 왜 1인 지식기업으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이유가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이고 좋은, 아주 오래된, 검증된 방법이 바로 책이죠. 여러분 공부 뭘로 하십니까? 공부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을, 지식을 그 책 속에 녹여서 책을 판매하는 거, 이게 지식을 상품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이 들어오고 전통적인 이런 종이책들을 또 뛰어넘는 각종 컨텐츠들을 담는 그릇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책을 바로 컨텐츠화 시킨 상품이 있어요. 바로 이 상품을 우리가 전자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상품이 바로 전자책이죠. 책이 종이책과 전자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이책, 전자책 관련돼서는
레슨 시간에 벌써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히나 전자책 출판사는 1인 지식기업은 무조건 하나씩 끼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종이책, 전자책 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어요. 출퇴근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이어폰으로 듣기만 하는 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디오북이라고 하는데 요즘 전자책이 이 오디오북을 또 커버합니다. 왜냐면 전자책에서 TTS라고 전자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요즘 많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기계음처럼 이렇게 들렸었는데 요즘은 정말 사람이 읽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책 읽을 때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자책으로 이제 TTS 기능으로 들어서 읽거든요. 예. 오디오북도 세 번째 상품 형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이제 컨텐츠 부분에 있다면 종이책 관련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소책자예요. 소책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종이책은 출판사에서 찍어서 서점에 유통을 시키려면 ISBN이라는 고유 넘버를 달게 돼 있어요. ISBN을 달아야 돈으로 팔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상 유통망에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책자들 어떤 되게 조그만 노하우인데 책으로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 저로 따지면은 뭐 회사에서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그 필기시험의 문제를 복원해서 해설을 달아서 해설집으로 엮어서 판매하는 거. 종이로 따지면 한 30장쯤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건 책으로 내긴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책자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ISBN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상품 판매망, 예를 들면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또 어떤 교재 판매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면 요거 ISBN 없이도 소책자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요 소책자 같은 경우는 수요 시장 자체가 적어서 아주 고단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종이책과는 또 다르게 요 ISBN이 없는 소책자들도 좋은 판매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그래서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이책, 소책자, 전자책, 오디오북 요 4가지 컨텐츠를 지식을 상품화하는 기법 중에 책으로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이 바로 앱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죠. 이제 줄여서 앱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거는 1인 지식기업 같은 경우는 요 앱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앱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앱 만드는 거 과정도 따로 배워서 또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풀이 앱 같은 거 만들고 전자책 판매 서점 있죠. 뭐 리디북스 이런 거요. 뭐 요즘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앱들이 있죠. 네, 서점 앱들인데 그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내는 거. 내가 서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사실 뭐 그렇게 밀리의 서재나 이런 뭐 리디북스나 이런 것처럼 전자책 전문 서점으로 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용량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아니고 내 거만 팔 거라면 뭐 간단하게 또 할 수가 있죠. 문제풀이 하는 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책자를 찍을 때 어떤 기출문제 같은 거 해설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인터넷상에서 앱상에서 이제 문제풀이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여러분 그 요즘 운전면허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죠. 네. 그럼 문제풀이 앱을 통해서 지식을 또 상품화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전자책 서점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구축을 해서 또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앱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지식을 상품화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강의입니다. 네. 강의는 우리가 가진 거 이제 지식과 몸이니까 이 지식과 몸을 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강의를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전통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다 공부하셨던 거 이런 거 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다 강의를 해주잖아요. 그런 게 오프라인 강의의 대표적인 형식이죠. 뭐 세미나를 연다든지 강연회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또 과외, 1대1로 과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 강의에 속하죠.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온라인 강좌법이 있는데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했던 강의들을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듯이 카메라 앞에서 똑같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나 또 자체적인 플랫폼, 영상을 판매하는 영상 강의 판매 사이트들 있죠. 네, 그런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플랫폼 판매 방법은 그 플랫폼을 제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상 판매하는 사이트들에다가 제 영상 파일을 계약을 통해서 주고 거기서 판매를 대행하게 하고 나는 인세를 받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네.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인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는 최소화하고 온라인 강의를 극대화하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레슨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몸이 돌아가야 되는 일이라서 오프라인 강의 내가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1인 지식기업 같은 경우는 몸이 하나라서 다른 일을 또 부가가치 높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물론 좋습니다. 단가를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서 최대한 시스템화 시켜서 자동화 시키면 강의 상태도 돈을 많이 버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첨삭지도가 되겠습니다. 첨삭이요.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빨간펜 선생님 있죠? 문제를 풀어서 주면 선생님이 다 맞네 틀리네 다 채점해가지고 다 주석도 해설도 달아주고 참 잘했어요 써주고 이런 게 이제 빨간펜 선생님인데 그 첨삭지도도 역시 우리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지 같은 거는 이제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요즘 메일 잘 돼 있으니까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를 풀어서 다시 줘요. 그럼 거기다가 채점을 해서 첨삭을 달아준 다음에 스캔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스캔을 해서 보내주는데 요것도 물론 교통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드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시간을 그만큼 많이 투자해야 되고 1대1이기 때문에 1대 다수의 시스템화된 사업이 아니어서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첨삭지도 또한 네 번째 방법으로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질문을 받으면 그거에 답변을 해주고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게 이제 컨설팅인데 여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심의, 어떤 사업에 대한 심의, 그 다음에 평가, 심사, 어떤 심의위원들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되면 그런 심의위원 같은 것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컨설팅 하는 것도 지식을 상품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형의 상품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상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겁니다. 일본으로 따지면 이제 마그마그라고 또 이런 이메일 뉴스레터들 발행하는 아예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스팸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어떤 팬덤을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들 있죠. 특히나 책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적인 반영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딱 써가지고 쫙 뿌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으로 좋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뭐 채용 공고 같은 게 났다든지 채용 공고에서 뭘 원한다더라 또 그 채용 공고에서 이걸 써가면 유리할 것이다. 그 홍보 자체가 정보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도 홍보 자료 자체를 돈 주고 삽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팔고 그건 그대로 돈 주고 팔고 거기서 뭐 컨설팅 해달라 첨삭해달라 동영상 강의 보고 싶은데 링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 것들은 다 연결해서 또 다시 수익을 창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좋은 플랫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또 지식을 상품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에 속합니다. 뉴스레터. 그래서 오늘 총 이제 6가지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책이었죠. 두 번째가 앱이고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의고 네 번째가 첨삭지도, 다섯 번째가 컨설팅, 여섯 번째가 뉴스레터였어요.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6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하나라도 상품화시켜서 판매를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고요. 이 6가지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들을 다 만약에 활용하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식을 상품화하는 방법 6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